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모입니다. 오늘도 뭐 하루 종일 이제 어제 있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밖에 없었어요. 대부분 이제 그 언론사 유튜브들이. 그래서 이제 메모했던 거 위주로 제 생각까지 좀 해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총평을 말씀드리자면요. 어제 저는 상황인지라 가게 음악을 껐어요. 가게 음악을 끄고 TV는 MBC 뉴스를 틀어가지고요. 뉴스 소리를 키워서 들었어요. 그리고 핸드폰은 이제 그 오마이뉴스하고 이제 뉴스공장에서 이재석 앵커님이 또 이제 중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마이뉴스가 조금 더 이제 그 현장과 이제 연결을 하면서 계속 방송을 하길래 오마이뉴스를 틀어놓고 계속 봤어요. 그 긴박한 과정을. 그래서 봤는데 생각해보면 내가 왜 진짜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그 뉴스를 모든 상황이 끝나고 해제가 선포될 때까지 진짜 숨쉬기 힘들 정도로 긴박하게 이걸 봤냐 하면 생각해보면 그 모든 하나하나의 과정들이 어떤 건 5분, 어떤 건 10분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라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작동 과정이 어땠냐면 보면 그 모든 작동 과정의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그리고 그 과정과 원인을 놓고 봤을 때, 이 나라는 행정부가 아예 마비가 된 채로 몇 달 있어도 아무 상관없는 나라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이유가 뭐냐면, 깨어있는 시민들과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헤쳐나가고 해결해 나가는 야당의 역량이 그러고도 충분할 만큼 수준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0시 반경에 윤석열이 어제부터 대부분의 유튜브 언론사 그리고 일부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대통령의 호칭을 떼버렸습니다. 공식 선언을 하면서 윤석열 씨 또는 윤석열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여튼간에 내가 무슨 말 하려고 이렇게 됐지? 그래. 여튼간에 그 윤석열이 10시 반경에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하고 그때부터 모든 일이 기민하게 돌아갑니다. 이재명 대표님은 정말 빠르게 판단하셔서 차를 타고 국회로 빠르게 이동하시면서 국회의원을 국회로 소집했고요. 그리고 유튜브 방송으로 이제 국민들에게 국회로 모여주실 것을 호소하죠. 그리고 상황이 생중계되기 시작하는데 경찰이 가로막고 시민들이 계엄령이 웬 말이냐 하고 모였는데 군인들이 오고 국회로 진입을 하려는 걸 보고 그 유튜브 중계를 보던 시민들이 큰일 났다. 일단 본회의장에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이 사태를 끝을 낼 수 있게 막아야 되겠다 해서 택시 타고 가다가 길이 막혀서 내려서 뛰어가는 시민들,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시민들, 자기 차를 끌고 가다가 차를 중간에 세워두고 뛰어가는 시민들, 그런 시민들의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여요. 그래서 경찰과 대치하고 담을 넘는 국회의원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진입하는 군을 막아버리죠.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총구가 눈앞에 있는데 그걸 몸으로 막아버려요. 국회의원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장갑 차고 군 이동 차량이고 전부 다 사람들이 그냥 둘러싸버려요. 이동을 못하게. 그리고 이제 그 대치를 조금 누그러뜨리죠. 그리고 저는 이게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군인들도 다칠 뻔한 그 시민들을 감싸 안아서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상황이 끝나고 이제 철수할 때 국복 사과를 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그래서 군인은 죄송합니다. 시민들은 아닙니다. 지켜주셔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라는 장면이 연출된 거죠. 그리고 안기령 위원장님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 하신 거예요. 뭐 스타가 되시긴 하셨는데, 거의 외신에서 이재명 대표님하고 안기령 위원장님은 거의 스타가 되셨어요. 앞에 거 찍고 있는데, 이거 재난 문자가 오는 바람에 끊어져가지고 다시 찍어요. 이거 이어 붙이는 방법이 있나? 여튼 뒤에 이야기를 할까? 여튼 이거 군대를 안 갔다 오신 여자분이어서 군인이 총을 들고 있는 거를 이걸 들고 왜 우리한테 이러고 있냐고 뺏을 듯이 집어버리면 군인은 바로 본능적으로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저도 육군병장 만기 전역이에요. 안 그래 보이겠지만 육군병장 만기 전역입니다. 군번이 98-76땡땡땡땡땡땡. 여튼간에 저 군대 갔다 온 이야기도 저 앞에 거 찾아보시면 있어요. 여튼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고 국회는 국회 사무총장님을 중심으로 움직이셨대요. 여기 막아라, 저기 막아라, 여기 와라, 저기로 가라 하고 이제 지금은 일단 여기를 틀어막고 여기를 뭐 사물로 막아라. 그리고 이제 군인이 오니까 소화기 집어들고 뿌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저지선이 뚫리니까 자 팔짱 끼고 막으면 된다. 여기서부터 그렇게 해서 긴박하게 본회의장을 막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군인들이 이제 누그러지고요. 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군인들도 지금 이제 이게 아직 보도가 자세히 안 나오고 흘러나오는 말만 전해지고는 있는데 간첩 사업으로 가는 줄 알았다는 뭐 증언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명령 체계가 잘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그 이야기가 흘러나온다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김용현의 명이 먹히지 않았다라는 말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군 출신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 안에서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이제 자기가 아는 사람들한테 계속 통화를 했대요. 그리고 김용현도 국방부 벙커에서 6번 벙커를 했나? 거기서 계속 전화를 돌렸대요. 어떤 사람들한테 반말을 하고 어떤 사람들한테 존댓말을 하면서 전화를 엄청 돌렸대요. 근데 이제 그 긴박한 과정에서 이제 누가 생각해도 이건 말도 안 되는 계엄령이기 때문에 따르지 않았다라는 말도 있는 것 같아요. 여튼 행정부가 나라를 들어 엎으려고 해도 저항이 생겨서 바로 몇 시간 만에 온 국민이 나서서 정상화를 시켜버리는 이런 시스템이 작동될 그 동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행정부가 마비돼도 뭐 몇 개월은 끄떡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오히려 훨씬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총평이었고요. 제가 이제 뭐 유튜브를 들었던 거를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재명 대표님 우원식 국회의장님, 한동훈 대표, 그 다음에 뭐 추가로 알려진 게 이제 뭐 김민석 의원님, 정청래 의원님도 잡으러 갔다 그러고요. 그리고 김어준도 잡으러 갔다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707 특임대라고 해요. 그리고 707 특임대가 분명히 이 사람들 체포를 목적으로 출동을 했다고 하고, 이거를 대통령실에서 명령을 한 게 아니고 정치 활동 하지 마라 그랬는데 정치 활동 했으니까 잡으러 갔겠지라고 그냥 얼버무렸대요. 근데 이 이유가 굉장히 무서운 이유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런 행위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일단 이 사람들부터 체포하고 보자라고 하는 게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란 말이죠. 이거는 반란죄가 된대요. 반란죄가 성립할 수 있대요. 근데 반란죄가 성립하면 반란죄는 처벌 조항이 한 가지밖에 없대요. 사형 이외에 처벌 조항이 없대요. 그러니까 뭐 몇 년 이상 몇 년 이하가 아니래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하는 설명이 거의 모든 유튜브에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반란죄가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이거는 차차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건 굉장히 간단하게 밝혀질 문제인 것 같은 게, 이게 지금 내란죄를 피하기가 매우 힘들 거다. 내란죄 적용이 너무 자명하다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내란죄가 돼버리면, 만약에 대통령이 한 말대로 뭐 이거 내가 시킨 거 아닌데 누군가가 했다라고 하면 내가 했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내란죄 공범이 돼버려요. 내란죄 공범을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뒤집어 쓸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이건 저는 아주 쉽게 이거 밝혀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외신 보도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어요. 와, 윤석열은 뉴욕타임즈 일면 탑 기사를 장식합니다. 와, 대단해. 자, 그런데 모든 외신 보도를 제가 직접 보진 않았는데, 외신 보도가 이런 내용으로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정도의 기사만 봤는데, 전부 다 저기에 이제 한국에 비상계엄령이 내려왔는데 정치적 상황이 불리해서 내린 결정인데, 정치적 상황이 왜 불리해졌나 하면서 디올백부터 쭉 훑고 있대요. 거의 모든 외신들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나는 꼭 낄낄거리고 조롱하고 싶지가 않아요. 국격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서글픕니다, 진짜. 자, 그리고 뭐 대통령실은 수석 비서관 이상 일괄 사퇴를 한다라고 일단 발표는 한 상황인데, 사직서를 쓸지 사직서를 쓰면 수리가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뭐 이명수 기자하고 이쪽도 압수수색이 들어갔고, 이쪽도 뭐 일단은 뭐 도망갔다 그랬나? 숨었다 그랬나? 잡혀갈 수 있었다라고 하죠. 근데 왜냐하면 이게 보도 자체가 김건희 고모가 이모라 그랬나? 이건 내가 메모를 너무 대충 해가지고, 대선 기간에 유튜버를 관리를 했대요. 거기서 뭐 3억 7천만 원을 썼다라는 통화 내용이 보도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뭐 어제는 하루 종일 이제 계엄령에 대한 이야기만 나왔어요. 이 부분은 좀 상대적으로 적게 다뤄가지고, 이건 정리가 되면 제가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김어준 총수는 그러니까 김어준 총수도 707 특임대에서 체포를 하러 갔는데, 난 이분이 정말 대단한 게, 평소에 이런 일이 있을 걸 대비해서 시뮬레이션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 시뮬레이션대로 도피를 해가지고 은신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 방송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네요. 지금 하고 있을 건데, 뉴스공장. 아, 그래. 제가 이게 라이브로 제가 이거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라이브 방송이 힘들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구독자가 몇 명 된다고 이걸 라이브 하면 채팅을 알려줄 사람이 있지도 않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제 방송 시간하고 김어준 뉴스 공장하고 방송 시간이 겹쳐요. 제가 김어준을 감히 경쟁자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라이브는 안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촛불 행동에 매달 후원금 빠져나가는 걸 해놨기 때문에 문자 알림이 오거든요. 이번 주 토요일이 원래 부울경 집중 집회가 서면에서 예정돼 있었는데 그게 취소가 됐어요. 왜 취소가 됐냐? 서울로 간답니다. 그래서 취소가 돼서 아침 몇 시에 어디로 해서 버스 타고 올라간다고 버스를 대절해놨다라는 문자 알림이 왔어요. 가고 싶다. 여튼 여러분, 이번 주가 시청역 몇 번 출구라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집중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래도 안 나가실 겁니까? 계엄령 선포가 됐는데 나가셔야죠. 수도권에 있으신 분들은 특별한 일 없으시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 탄핵소추안은 계엄령 하나만 실었다고 해요. 계엄령 하나만 실어서 이건 어떻게든 통과를 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고, 이제 오늘에서 내일 넘어가는 자정부터 표결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정확한 시간은 언제가 될지 더불어민주당에서 원내 지도부의 이제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오늘 내로 기사가 나오지 싶어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윤석열이 뭐 사과 담화문을 한다는데 제대로 하겠어요? 이번 지금 타오른 이 분위기에 기름만 들이붓겠지. 아,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조금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웬일로 정치 인생 처음으로 기민하고 정확하고 좋은 판단을 해요. 계엄령이 선포되자마자 그래, 정상적인 사람이면 그 판단이 맞지,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해서 급하게 계엄령은 안 된다라는 기사를 발표하고 이제 뜻을 함께할 의원들을 모아서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본인은 이제 국회의원이 아니어서 투표를 못 하는데 의원들을 데리고 본회의장을 들어가고 지금도 그 입장을 고수 중이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사퇴, 그리고 그 내각 전원 사퇴, 그리고 대통령 탈당을 이제 일단은 아직까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동훈을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양반이 언론뽕에 완전 취해 있는 인간이 돼가지고 언론이 지금 얼마나 요즘 한동훈 두드려 패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 추경호는 어물쩡 윤석열 편을 드는 스탠스를 계속 취하고 있는데 한동훈은 스탠스가 분명하단 말이에요. 계엄령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대통령은 내각 전원 사퇴해야 되고 대통령 탈당해야 된다. 이 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언론이 한동훈을 엄청 띄우고 추경호를 엄청 두드려 패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가 그렇게 지를 깔보던 그리고 대통령이 그렇게 감싸던 추경호는 언론이 두드려 패고 있고, 지가 지금 하고 있는 워닝은 언론이 엄청 받아 써가지고 이제 띄워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취해서 이 행동이 점점 강해져가지고 뭐 잘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걸 계기로 어제 계엄령 해제 의결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소추안까지 가결 투표를 해가지고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한동훈은 빵 뜰 겁니다. 한동훈은 빵 떠가지고 그때부터 신이 나서 윤석열을 두드려 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조롱은 하지 말자. 아니 한동훈을 지지하는 범민주 유튜버들이 되게 많거든요. 김어준도 그렇고. 이제 상대하기 쉽다 이거지.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진 않아요. 여튼간에 한동훈은 이번에 정치 인생 처음으로 스스로 기회를 만들었고, 이 스스로 만든 기회를 살려나갈 정말 빅 찬스가 왔다. 당원 게시판 뉴스가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마 한동안 안 나올 거예요. 탄핵이 진행되면 게시판 이야기가 다시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추경호 입을 통해서 당원 게시판 이야기가 다시 나와가지고 시끄러워질지는 모르나 여튼간에 한동안은 잠재울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스탠스로 계속 강하게 밀어붙이면 당원 게시판 이야기가 설사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내 입지를 굳힐 수 있는 아주 큰 찬스를 맞은 겁니다. 물론 찬스는 이미 왔었는데 본인이 못 살리고 있었는데 이거는 뭐 지금 찬스는 뭐 그리고 이제 국회 내에 진입했던 군인들이 떨어뜨리고 간 실탄이 들어있는 탄창과 수갑이 발견됐다고 해요. 근데 재밌는 게 새날에서 이 수갑을 과연 실수로 떨어뜨렸을까? 저렇게 수동적으로 대응하던 군인들이 수갑을 과연 실수로 떨어뜨리고 갔을까? 체포조인 거 행동으로도 CCTV로 이미 보였는데 물증까지 일부러 남긴 건 아닐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겠습니다. 여튼 이번 계엄령 사태에서 언론 몇몇 언론은 이미 12.3 사태라고 일단
부르고 있고 12.3 그 뒤에 뭐라고 어떤 단어가 붙을지는 한 짧으면 뭐 한 2, 3개월, 길어도 6개월 정도면 확정이 될 것 같은데 어제 아침 방송을 하면서 말씀드린 게 역사에 진하게 기록될 굵은 글씨로 기록될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여러분 이거 12월 3일 그리고 그 12월 4일 새벽에 그 긴박한 모든 기록은 역사에 아주 분명히 남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흑역사의 아주 큰 한 장면으로 기억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사태를 몇 시간 만에 끝을 낸 국회의원들, 그 담을 넘어가서 입구를 정부에 부역해서 입구를 막았던 경찰들, 정부에 부역해서 국회 본청에 난입했던 군인들, 그리고 그걸 보고 어떻게든 본회의장에 진입해서 이거를 의결을 해서 끝을 내야 된다라고 해서 담을 넘고 시민들이 억지로 뚫어주는 길을 뚫어서 들어간 국회의원들, 그리고 본청에 진입해서 본회의를 막으려고 하는 군인들을 막은 시민들 온몸으로 전차를 둘러싸서 본청 앞을 막은 시민들과 본청 내부에서 사수한 여야 연합 당직자들, 보좌관들, 이분들의 미담도 역사의 길이 남을 것입니다. 어제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저께는. 그리고 어제는 어떤 날이었냐? 모든 언론인들이 안녕하냐라는 말을 하기가 참 그런 날이었다. 그리고 어제는 정말 긴박했고 큰일 날 뻔했다. 5분만 늦었으면 10분만 늦었으면 우린 여기에 앉아서 방송을 못했을 거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제 내가 집에 가서 카메라를 가리고 너무 화가 나서 짧은 영상을 하나 더 만들어 올렸는데 댓글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제 일어났던 일은요, 시민들이, 보좌관들이 막아선 게 5분만 늦었어도 10분만 늦었어도, 그게 조금만 뚫렸어도, 또는 의원님들 도착하는 시간이 10분, 20분, 30분만 늦었어도 어떤 일이 일어났을 거냐 하면 정치 행위를 하는 모든 국회의원들을 영장 없이 군인들이 체포했을 거고요. 그래서 국회가 해산됐을 겁니다. 즉, 입법부가 날아갔을 거라고요. 그리고 언론을 개헌군이 통제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유튜브를 그냥 유튜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뉴스공장, 스픽스, 시사인, 뉴스토마토, 뉴스타파, 서울의 소리, 오마이뉴스는 정식 언론사들이에요. 얘네들 다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이 방송 다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KBS, SBS는 뭐 YTN은 냅두겠지, MBC까지 싹 다 갈아 엎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끔찍합니다. 저는 계엄령을 직접 경험에 대한 기억은 없어요. 너무 어릴 때였기 때문에. 간접 경험이죠. 역사 기록물, 영상 기록물로, 그리고 그때 당시에 기록 영화로 저희는 간접 경험으로 알고 있지만 이거를 어제 까딱했으면 직접 경험할 뻔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옹호하는 댓글이 있길래 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그걸 옹호하고 지지하는 것도 국민이니까 품으라고. 그거는 공생이 안 되는 종자들이야. 어떻게 그 정도 스케일의 범죄를 옹호하는 그런 자들하고 나한테 공생을 하라 그래. 그걸 어떻게 공생이 돼?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대가리 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 거야? 길 가다 우동살이라도 보이면 그거라도 집어넣어, 이 미친 자들아. 지금 2024년 대한민국에서 아프리카 최빈국 제3세계에서도 일어나면 기가 찰 일이 생겼다고.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들이 급하게 정말 분초를 다투면서 달려가서 온몸으로 막지 않았으면 그게 실현될 뻔했다고, 이 미친 자들아. 너네들이 대한민국의 2% 3% 밖에 안 되니까 그걸 막을 수 있었던 거지. 너네 같은 자들이 10%만 있었어도 그 일이 진짜 실현이 됐어, 이 개새끼들아. 또라이 아니야, 진짜. 품으라고 하지 말고, 이해하라고 하지 말고, 공생하라고 하지 마. 너네들은 공생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야. 그 정도의 범죄자를 감싸고 옹호하는 게 무슨 공생을 이야기를 해. 아씨, 오늘도 빡치네. 다시 말하지만 성적이 들고 나가 있는 할배들, 너네들 우파 아니야. 우파가 남의 나라 국기를 왜 들어? 우파는 우리만 잘 살면 돼. 우리가 최고야. 일단 우리부터 생각을 해야 돼가 우파라고. 형님 나라 모시는 거는 우파가 아니야, 일단은. 그리고 저 사람의 색깔 때문에 저자가 무슨 짓을 하든, 범죄를 저지르든 비리를 저지르든 뇌물을 받아 처먹든 상관없어. 왜? 저 사람의 색깔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전체주의야. 너네는 좌파 중에서도 가장 왼쪽, 극단적으로 왼쪽에 있는 전체주의자들이라고. 너네가 무슨 우파야. 성적이 들고 윤석열 만세하는 것들은 극좌파야, 극좌파. 전체주의자들. 어? 지금 전 세계 전체주의 국가 몇 개 남았다고. 해봐야 북한이 다야. 우리 보고 종북이라고 하지 마. 나 북한 싫어해. 난 김정은 못 따고 싶어. 전체주의자, 너네가 전체주의자라고. 너네가 북한하고 똑 닮은 사상을 가진 자들이라고. 이 미친 자들아. 너네 같은 개새끼들이 빨리 늙어 죽어야지 이 나라가 산다. 아우, 진짜. 어우, 죄송합니다. 좀 흥분했어요. 그러니까 2023년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는데도 그걸 감싸고 옹호하려는 자들이 있다는 것도 좀 기가 차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말이, 나는 윤석열이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유튜브를 본 적이 없어요. 하나라도 클릭을 안 해요. 왜냐면 그거 하나 봤다가 알고리즘에 그런 거 계속 뜰까봐 겁나서 난 그걸 보진 않는데, 걔네들이 계엄령 이야기를 요즘 한동안 계속 했었대요. 그래서 윤석열이 그거 보고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한대요. 그리고 나는 지금 이게 실드가 되나라는, 아니 아무리 국민의힘이고 친윤이라도 이게 실드가 되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아니 윤석열이 얼마나 외로웠으면 비상계엄령까지 선포했겠냐. 우리라도 가서 말상대라도 대주자. 그리고 탄핵은 절대 안 된다. 임기단축도 절대 안 된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대요. 도대체 뭘 해야지 돌아서고 쌍욕을 할 건데. 아마 전쟁 내도 윤석열 만세할 것 같아요. 걔네들이나 국민의힘 저 임원들이나 추경호나. 뭐 전쟁 내서 점령 당해가지고 감옥 가서 뭐 포로로 잡혀가지고 거기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도 그래도 윤석열 만세 할 건가? 참 궁금하다 진짜. 저는 이재명 대표님이 좋은 나라 만들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님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사람이 돌변해가지고 잘못된 정책을 내면 제가 먼저 나서서 쌍욕할 겁니다. 나는 색깔론자가 아니에요.
참.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여론조사가 72%에서 80%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여론조사에서 그 수치가 나온다는 거는 9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17%, 18%가 나오는 순간 그거는 이거 나라도 대답 안 하면 이거 진짜 지지율 낮게 나와 해서 그 사람들이 악착같이 대답을 해서 그 국정 지지도가 나오는 거지 실제 지지도는 10%가 안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국민은 저랑 생각이 비슷한 분들인 거예요. 윤석열이 저건 누가 봐도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야당 하는 거 보니까 저쪽으로 정권이 넘어가면 이 나라가 그래도 먹고 살기 좋아지겠다. 진짜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도 절대로 들을 수 없는 말을 댓글에서 보니까 너무 화가 나서 그래요. 그리고 이게 화가 나는 이유는 얘네들이 나한테 하는 말이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님 대통령 되시면 이런 애들까지도 먹고 살기 좋은 나라 만들어 주실 건데 그래도 얘네들은 이재명 대표님 욕을 할 거예요. 난 그런 상황이 오는 게 너무 화가 나요. 저딴 새끼들은 못 사는 나라 만들었으면 좋겠어. 저딴 새끼들만 골라서 못 살게 만드는 나라 만드는 방법 없나? 여튼 간에 오늘 자정이 될지 내일 자정이 될지 여튼 늦어도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밤에는 탄핵 표결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1분 1초라도 빨리 저자를 어떤 결정도 할 수 없게 직무를 정지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상계엄령 선포라는 한마디로 이거는 끝이 났어요. 이거는 나라를 망가뜨리는 걸 넘어서서 그 어떤 결정도 할 수 없게 만들어야 돼요. 저 자리에서. 그래서 더불어민주당도 탄핵에 대한 당론도 입장도 발언도 단 한 번도 하지 않다가 순식간에 일단 계엄령부터 맞고 나서 바로 꺼내들었잖아요. 순식간에 꺼내들었잖아요. 그리고 몇 시간 만에 탄핵소추안을 올리고 표결할 수 있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사태가 그 정도로 긴박한 겁니다.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자구나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24년에 야당이 내 말 안 들어주고 내가 해달라는 거 하나도 안 해주고 내가 하기 싫은 것만 계속 하고 있어서 꼴보기 싫어. 그래서 비상계엄령 선포에 뿌앵 이걸 한다고? 그것 때문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그리고 군을 동원해서 군을 국회에 진입시켜가지고 야당의 대표와 국회의장을 체포하는 체포조를 보내고 본회의를 막는 조를 보냈다고. 이거는 저자는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자다. 내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지전 또는 전쟁도 일으킬 수 있다. 또는 그 이상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자다. 저자는 그 어떤 결정을 1분 1초라도 못하게 빨리 막아야 된다라는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튼 이번 주는 계엄령 그리고 그 계엄령의 배경을 캐는 거 그리고 탄핵 이 이야기로 뒤덮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시에 그 국회 행안위하고 국방위가 이제 열립니다. 그래서 열리는 내용은 당연히 계엄령에 관한 거고요. 행안위도 행안위지만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 이제 사람들이 법사위하고 이
과방위 청문회 국정감사가 꿀잼이다 하면서 이제 뭐 정청래 짱, 최민희 짱 하면서 보는데 사실 여러분 진짜 숨어있는 개꿀잼은 국방이에요. 국방위는 위원장이 국민의힘이어가지고 위원장 보는 재미는 없는데 여러분 국방위에 김민석 의원님 계시고요. 김병주 의원님 계시고요. 박범계 의원님 계시고요. 추미애 의원님 계시고요. 조국 대표님 계세요. 국방위 장난 아닙니다, 진짜. 진짜 이 전투력 끝판대장인 분들이 거의 전원 포진해 있는 데가 국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상임위 회의가 있으면 저는 그거 풀로 다 듣습니다. 풀로 다 들어서 이제 그거는 하루 만에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행안위나 국방위는 제가 토요일이나 일요일 그러니까 일요일이나 월요일 아침 그러니까 주말에 이 범민주 진영 유튜브 언론사의 보도가 거의 없는 날짜에 몰아들어서 제가 요약해 드릴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쇼츠나 하나의 문답을 잘라서 아주 자극적인 제목으로 올라온 유튜브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 하나로 끝났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유튜브가 아마 수십만 개, 수백만 개는 될 거예요. 근데 그 회의 전체를 보면 그게 아닌 게 많아가지고요. 여튼 그렇습니다. 일어났던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도 방송이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길고 지루하게 해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광장의 시간이 아니고요. 광장이 폭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폭발하러 광장에 나갑시다. 부울경 집회가 취소되고 부울경이 서울로 가는 걸로 결정이 돼서 뭐 저는 광장에서 만나지는 못하겠지만 유튜브에서 계속 한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지금의 이 구독자분도 조금 전에 보니까 290명이더라고요. 저한테는 너무 과분하지만 뭐 몇십만, 뭐 백몇십만 유튜버들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데 그래도 저는 이 구독자분들이 너무 소중하고 제 조회수가 너무 소중한 게 저는 그냥 초반 아예 처음 영상부터 보신 분들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저는 정치 유튜브를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시국이 딱 급변하면서 나라도 한 걸음을 내딛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 분의 생각이라도 바꿀 수 있다면 그리고 제가 하는 내용이 제가 하는 컨텐츠를 보고 처음 알게 되는 분이 단 한 분이라도 있다면 지치지 않고 계속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이걸 매일 꾸준히 지치지 않고 찍어서 올리고 이걸 찍기 위해서 메모까지 하면서 열심히 다른 언론사들 유튜브를 듣는 이유이기도 해요. 여러분 지치지 맙시다. 어제도 윤석열이 기자들 앞에 나와서 이 계엄령을 해제하겠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고도 사람들은 긴장을 풀지 않고 자리를 지켰어요. 언제까지? 실제 국무회의를 거쳐서 해제가 될 때까지요. 왜? 실제 해제가 되기 전에 사람들이 흩어졌다가 말 바꿀 거지롱 메롱하면 큰일 나니까 지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파면이 되든 하야를 하든 진짜로 대통령 직무가 끝이 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지치지 말아야 됩니다. 지치지 맙시다. 여러분 날씨가 갑자기 너무 많이 추워졌어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봬요. 여러분 안녕.